사실 그 두 가지 레이저는 물론 뭐 질 탄력 개선에도 좋지만 또 특히 우리 요실금 너무 좋죠. 그렇죠. 음. 네. 안녕하세요. 프리샤 산부인과 전혜지.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맞는 질 레이저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야 할까요? 되게 다양한 연령층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 피부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0대라고 레이저를 안 하고 50대라고 하고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질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연령이나 이제 어떤 상황이랑 상관없이 적절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는 이제 질의 탄력을 높이기 위해서, 성감을 좀 올리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질 건조증에도 이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성교통이 심한 경우 또는 질염이 만성 질염으로 가서 약에도 효과가 없을 때 질 레이저를 하면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질 레이저 어떤 경우에 하냐라고 이제 환자분들께서 물어보시면 그냥 좀 과정에서 얘기하면 질과 외음부의 모든 질환에서 그냥 해볼 수 있다. 특히 이제 출산하고 나서 그때 이제 질 탄력이 떨어지면서 좀 고민이셔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질 탄력을 이제 개선할 목적으로 좀 수술은 좀 부담스럽고 이제 그렇죠. 이럴 때 질 레이저를 이제 권유를 드리는데, 그러면은 이 질 레이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선생님. 목적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 점막 탄력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재생하는 이제 그게 주 목적이고요. 그거를 일으키는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장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레이저 종류가 이제 나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가의 레이저 같은 경우는 고주파 RF 레이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오래된 레이저의 CO2 레이저도 같이 있고요. CO2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열을 쐬는 방식으로 하는 레이저고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 레이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진동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좀 거의 없다라는 게 장점이겠습니다. 분만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질식분만을 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제왕절개보다는 아무래도 질식분만이 질 쪽에 어떤 점막에 이완이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주변 근육도 많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탄력, 힘 다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좀 확 올려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레이저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적재조소에 맞는 레이저를 좀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좀 권장해드려요. CO2 레이저 같은 경우는 좀 열을 좀 가하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좀 반응이 좀 있다. 그래서 일주일, 2주일 안에 점막에 탄력이 좀 생기는 느낌이 좀 있으신데, 좀 장기적으로 효과를 좀 끌고 가려면 아무래도 RF 고주파 레이저가 효과가 좋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근육 쪽, 그 다음에 점막 쪽에 둘 다 늘어나신 분만 후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CO2 레이저와 고주파 레이저를 동시에 같이 하시는 거를 주기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거를 조금 더 권해드립니다. 사실 그 두 가지 레이저는 물론 뭐 질 탄력 개선에도 좋지만 또 특히 우리 요실금, 너무 좋죠. 그렇죠. 가벼운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레이저의 도움을 받으면 좀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요실금도 어쨌든 질 점막이 좀 늘어지면서 방광 요도 쪽이 좀 각도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레이저만으로도 사실 반영구적으로 그래서 주기적으로 6개월마다 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폐경 후에 좀 질이 뭐 건조해서 좀 힘들다, 젊으신 분들도 건조하게 많이 그렇죠. 오세요.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레이저를 받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건조증에는 사실 제일 좋은 게 그 고주파 레이저랑 소노케어예요. CO2 레이저는 열을 가하고 수분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좀 좋아진 느낌이 있지만 다시 좀 건조해지는 느낌이 좀 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교통이랑 건조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에는 오래 가는 거는 고주파이기 때문에 고주파 레이저와 즉각적으로 바로 좀 부드러워지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소노케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같이 사용하시면 효과가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왜 얼굴에다가도 이렇게 수분 물광주사. 그쵸, 물광주사 놓듯이 마찬가지로 질 안에도 물광주사를 놓는 그런 게 있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해서 오래 좀 보실 수 있다. 만성질염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또 레이저로 해결이 되나요? 점막이 너무 얇아져서 그게 자꾸 염증 반응이 쉽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으로는 사실 해결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나는 안 불편해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그걸로 이제 나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극심하게 호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도 사실은 소노케어 그리고 그다음에 RF 고주파 레이저가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레이저만 받아서는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이제 뭐 드레싱 그렇죠. 치료를 같이 뭐 이게 뭐 만능은 아니죠. 뭐 레이저를 한다 해서 만성 질염이 뭐 완전히 좋아진다 이거는 아니긴 하지만 좀 고통의 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 레이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통증도 심하지 않고요. 그리고 회복 기간이랄 게 별로 없는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술 중에 한 가지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조심하시라 설명을 드리는데 레이저마다도 약간 조금의 그런 통증이나 회복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시술 후에 맞춰 설명드리고요. 우선 소노케어 같은 경우는 회복 시간이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에도 이제 뭐 일상 생활이나 이런 거 다 가능하시고요. CO2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질 분비물이 좀 많이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불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고주파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간혹 좀 핑크색 분비물 좀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는 설명드릴게요.